행복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의 반대 개념은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불행은 과연 어디서 가장 많이 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가장 큰 확률로 비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면서 생기는 비교가 불행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자, 따지고 보면 불행은 가난, 물음표, 슬픔, 배고픔, 외로움 등등에서 주로 온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가난에 내가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가난은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이다. 가난은 이겨낼 수도 있다. 물론 노력을 해야 한다. 빚이 많아서 가난할 수도 있고 단순히 버는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다. 자, 전자인 빚이 많아서 가난한 경우 내가 언제 저 빚을 다 갚지? 라는 압박감과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한 감정이 안 생길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빚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빚이 있기 전엔 생기가 있고 아주 활발했지만 빚이 생기고 나서는 결혼도 포기하고 번아웃 증후군이 올 정도로 의욕이 안 생기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생각은 누구나 바꿔먹을 수가 있다. 빚이 있다면 마치 게임을 하듯이 조금씩이지만 갚아가며 다 갚을 때쯤 후련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건 우리 부모님의 사연이다. 10년에 걸쳐 빚진 돈을 다 갚았다. 다들 빚의 액수는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갚기는 다 갚아야 한다. 문제는 돈을 안 갚는 사람들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사람과는 아예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돈을 못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돈 거래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안 하길 바란다. 이 글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친구와 그리고 그 어느 누구와도 돈 거래는 하지 않길 바란다. 작은 돈이라도 안 갚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말이다. 자, 소소한 행복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난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적게 벌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엄청난 부자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가난은 상대적인 거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폐지를 20년 동안 주어서 3천만 원을 번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번 돈 3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맛있는 음식을 펑펑 먹고 다녔겠는가? 아니면 명품 옷을 사 입었겠는가? 어쨌든 20년 동안이나 알뜰하게 모아서 전 재산 3천만 원을 모았다. 그 돈이면 80세가 된 노인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 재산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다. 추운 겨울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요즘은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난 걷고 있는데 또는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 내 앞에 고급 외제차가 지나간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SNS를 하게 되면 명품 옷을 입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세상이다. 오늘날은 엄청나게 비교가 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한 달에 200을 벌면 300 버는 사람이 부럽고 300 버는 사람은 월 1000 버는 사람이 부럽고 돈은 너무 많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바이든을 부러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러우면 우주의 신이 가장 부러울까? 적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적은 것에 만족을 했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태어났지만 병든 자, 거지, 죽는 사람을 보고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수행을 하고 결국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해탈하여 열반에 드셨다. 쉽진 않겠지만 나도 나이가 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해볼 생각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 엄청난 세월을 거쳐 힘들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한다. 확률적으로도 정자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말이다. 거기서 1등을 해서 귀한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이 정도까지
느끼는 바를 얻고 죽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3천만 원을 기부하신 할아버지는 적어도 그 정도의 가치관은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비교를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비교해서 끝나고 자괴감에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건 진짜 너무 불행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은 지금 내 상황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름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고칠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앞에 말한 할아버지의 경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았고 거기서 자기 자신보다 없는 사람을 도울 때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기부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만약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제가 중학생 때 왜 그 부서를 선택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특별활동 시간에 봉사활동 부서에 들어갔었다. 처음에는 재밌는 걸 들어갈 걸 그랬다며 친구들과 후회를 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밥도 먹여드리면서 전혀 힘든 느낌이 아닌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엽게 느껴지고 그런 봉사활동 하는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때는 친구 어머니께서 하시던 봉사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청소를 하고 씻겨드리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나의 힘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다. 이토록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 부유하고 배부른 삶을 동경해서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 노력해서 그런 삶을 살아보면 된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봉사활동 같은 일을 찾아 경험 삼아라도 해보게 된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인 같은 마음을 그리고 한번 주어진 소중한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을 수도 나이가 들어 죽을 수도 언젠간 죽는다. 죽을 때 돈을 들고 가겠는가 아니면 소중했던 기억을 들고 가는 것이 나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그 이야기에 동감한다.
죽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닌 살면서 했던 다양한 경험이라는 이야기이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죽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은 돈으로 해결이 될까? 돈이 중요한 이승에서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형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다. 드라마 시지프스 내용에서도 전쟁 때문에 경제가 망하면 돈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는 돈은 불 붙이는 용도로 쓰더라도 불이 잘 붙는 라이터만도 못한 존재이다. 소중한 삶, 냉정하게 지금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돈이 많아서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이 있는 삶이 좋을까? 아니면 돈 없는 게 좋을까? 아니면 돈은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모범적으로 사셨으니까 꼭 좋은 곳에 가실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좋을까? 많은 재산이 있으면 물론 좋다고 생각한다. 재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돈도 가치 있게 쓴다면 세상도 좋아질 테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을 것이고 없다고 좌절만은 하지 말자. 살아있는 자체만으로 희망은 언제든지 또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길을 바라보며 내 걸음은 느리다 했네. 높은 산을 우러러 보며 내 언덕은 낮다 했네. 비교하며 한숨 쉬던 날 내 마음도 시들었지.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내 길에도 꽃이 피었네. 남 아닌 나를 바라보니 한 걸음도 소중하고 낮은 언덕 너머 하늘도 참 푸르게 빛나더라.